노후에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할 6가지.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품격이다. 정약용이 말했다. 투명하게 살라고 했다. 솔직하게 살라고 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배워왔다. 진실은 언제나 아름답고 숨김없는 삶이 품격 있는 삶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알게 된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솔직함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내가 털어놓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렸고 내가 보여준 속내가 오히려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은 노후에 반드시 감춰야 할 6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말을 아끼는 것은 입을 막는 것이 아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모든 진실이 다 말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많은 것을 잃는다. 그 모든 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감추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의 비밀로 해야 할 6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자녀에게 받은 상처를 감춰라.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 하지만 그 희생이 늘 보답받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외면당한다. 그 상처를 다른 자녀에게 말하지 말고 친구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이웃에게 털어놓지 말라. 그 순간 부모는 피해자가 되고 자녀는 가해자가 된다.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 결국 관계를 더 망가뜨린다. 자식이 준 상처는 부모의 가슴에만 묻어라.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다. 정약용의 말이다. 두 번째, 부부간의 갈등을 감춰라. 우리 부부는 늘 싸운다. 그 말을 자녀나 친구, 형제에게 털어놓는 순간 배우자는 나쁜 사람이 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아무리 싸워도 다시 화해하는 것이 부부다. 하지만 타인은 그 화해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오직 그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만 기억한다. 부부의 문제는 방문 안에 두고 방문 밖에는 웃음만 내보내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을 감춰라. 돈이 없다. 이 말은 동정을 부르지만 동시에 존중을 잃게 만든다. 자녀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면 그들은 부담을 느낀다. 친구에게 말하면 다르게 본다. 이웃에게 말하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정말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불평과 비교는 입 밖에 내지 말라. 가난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숨기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마음은 부자처럼 말은 여유롭게 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노년이다. 네 번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마라. 요즘 여기가 아프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몸이 불편해진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매번 꺼내지 말라. 자녀는 걱정하면서도 피곤해한다. 친구는 공감하지만 나중엔 지루해야 한다. 건강 이야기는 상대를 무겁게 만든다. 그리고 자신을 병든 사람으로 만든다. 병을 입에 담지 말라. 입에 담으면 병이 커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건강한 이야기를 하라. 그것이 당신 자신을 살리고 관계를 살린다. 다섯째, 과거의 영광을 감춰라.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대부분 자랑이다. 과거의 영광은 아름답지만 반복되는 순간 사람은 현재가 없는 존재가 된다.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지, 과거의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과거를 자랑하는 자는 현재를 잃은 자다. 진짜 멋진 노년은 그때는 마리아가 아니라 요즘 나는 마리아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여섯째, 타인에 대한 불만을 감춰라. 그 사람 정말 이상해. 나이 들수록 우리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 불만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사람은 불평 많은 노인이 된다. 불만은 전염된다. 누군가에게 불만을 말하면 그 사람도 또 다른 불만을 퍼뜨린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남의 흉을 보지 말라. 그것은 결국 내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정약용은 말했다. 불만 대신 감사를, 비난 대신 이해를 말하라.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언어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공개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SNS에는 일상이 올라오고 카톡에는 감정이 흘러간다.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성이라 믿는 시대다. 하지만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감추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배려다. 자녀에게 상처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품격을 지키는 것이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젊을 땐 몰랐다. 모든 진실이 아름답다고 믿었다. 솔직함이 용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일 때가 있고 감추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다는 것을.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아팠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서러웠던 이야기 다 가슴에 묻었어요. 자식들한테 말하면 그 애들만 힘들어지니까요. 나 하나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서 알게 된다. 노년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이다. 오늘 우리는 6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녀에게 받은 상처, 부부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과거의 영광, 타인에 대한 불만. 이 6가지는 가슴에 묻어야 한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관계를 무너뜨리고 품격을 떨어뜨린다. 정약용은 말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지혜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다. 침묵은 배려다. 침묵은 사랑이다. 침묵은 품격이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갖게 된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다. 가장 멋진 노년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말하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나를 더 품격 있게 만드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그냥 가슴에 묻어라.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사랑이 될 것이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품격을,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오늘부터 시작하라. 말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하루를, 드러내기보다 감싸 안는 하루를,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하루를.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사는 법이다. 침묵은 때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주세요.